이번 시간에는요,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형의 변환. 자, 여러분들 int라고 하는 정수형 자료형이 있고요. 더블형이라고 하는 실수형 자료형이 있어요. int를 더블로 바꾸거나 더블을 int로 바꾸는 거. 이런 게 뭡니까? 자료형이 변한 거죠. 자, int는 4바이트인데 실수는 더블은 8바이트예요. 정수 작은 형입니다. 작은 형. 자, 더블은 실수죠? 큰 형이에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작은 형에서 큰 형으로 갈 때는 문제가 괜찮아요. 근데 큰 형에서 작은 형으로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큰 형에서 작은 형으로 갈 때요. 뭐 이런 얘기죠. 저는 골프는 잘 못 치지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골프공을 넣기 위한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구멍이죠. 근데 축구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축구공 가지고 골프공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축구 골대에다가 골프공을 차서 넣을 수는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작은 형이 큰 형으로 넣을 때는 괜찮습니다. 데이터의 손실이 거의 없어요. 자, 근데 큰 형에서 작은 형으로 갈 때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발생. 자, 이럴 때 필요로 한 게 바로 자료형 변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강제형 변환. 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해할 것이 뭐냐면 자동형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형 변환. 자동형 변환. 자, 그거를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형 변환에는요, 자동형 변환이 있고, 하나는 강제형 변환이 있습니다. 형 변환. 요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료형 변환의 종류에는 첫 번째,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인데, 이 주체를 알아야 돼요. 자동형 변환을 누가 하느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자동형 변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죠? 강제형 변환은 뭐냐면요.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자, 차이가 있죠? 자동형 변환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지만 강제형 변환은 프로그래머가 판단에 의해서 강제로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자, 그걸 배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동형 변환부터 봅시다. 다른 자료형 간의 산술 연산의 경우 작은 형에서 큰 형으로 자동형 변환. 작은 형. 작은 형에서 큰 형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랬죠. 아까 전에. 골프공을 생각하시고요. 골프공. 큰 형. 축구 골대를 생각하세요. 축구 골대. 골대 맞나요? 제가 축구를 조기 축구회를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얼마 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하도 많이 다칩니다. 학생들하고도 축구하면서 다치고 이렇게 체전이라는 체육대회 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수로도 대신 뛰고 같이 뛰고 막 그랬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요새 조기축구에 나가가지고 볼을 찾다가 무회전 슛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회전. 멋있습니다. 무회전. 공의 회전은 공을 뻥 찼는데 공이 회전되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좀 배워보려고 킥을 하다가 근육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축구도 못하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축구를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 축구 골대가 나왔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골프공을 가지고 축구 골대 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수 더하기 실수, 실수 더하기 정수와 같은 산술 연산을 하는 경우. 자,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걸 넘어내 넣으니까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얘도 괜찮아요. 넘2는 실수형 변수입니다. 거기에 실수를 넣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런데 넘어는 뭡니까? 정수입니다. 정수. 얘는요, 실수예요. 정수 더하기 실수예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작은 형이 큰 형을 따라갑니다. 그죠? 쫄병이 대장 따라가는 것처럼 작은 형이 큰 형을 따라가요. 그래서 정수가 실수로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100하고 3.14를 더하면 이게 100이죠. 100하고 3.14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103.14 0000 이렇게 찍혀요. 소수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까지 찍히죠? 그럼 여러분들 두째 자리까지만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퍼센트 어떻게 써야 돼요? .elf .2를 요 사이에다 삽입해주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죠? 아까 배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형이 큰 형을 따라가요. 이렇게 산술연산을 하는 경우에. 그죠? 그럼 이런 거면 어떻게 될까요? 넘, 원, 나누기, 넘2. 그죠? 얘는 뭡니까? 얘는 정수. 얘는 실수. 그죠? 정수가 실수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작은 형이 큰 형을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6-11.C를요, 이 더하기를 쓰지 말고 나누기를 한번 써보세요. 나누기는 슬래시니까요. 써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료형의 변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작은 형에서 큰 형으로 갑니다. 요런 방향이에요. 요런 방향. 자, 요런 방향입니다. 요런 방향으로 형 변환이 돼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정수와 실수를 더할 때 실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 컴파일러가 한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해요. 이런 부분은. 그죠? 그냥 단순히 연산만 하는 경우입니다. 연산.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자동형 변하는 경우, 자, 대입연산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대입연산. 대입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동형 변환을 한대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요 방향이란 얘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요. 자, 그럼 요거 어떻습니까? 130은 뭡니까, 이거 130. 자, 정수를 좋아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정수형이 선호하는 데이터형은 뭡니까? 인트입니다, 인트. 자, 그럼 이 130은요, 인트형이에요, 인트형. 자, 이 인트형이 어때요? 큰형이죠? 넘어는 뭡니까? 작은 형입니다. 캐릭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큰형이 작은 형으로 가죠, 지금. 자,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작은 형이 큰 형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역으로 할 때죠? 큰 형이 작은 형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축구공을 가지고 골프공 구멍에다가 넣는 경우.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이 13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컴파일러가 바로 인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트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수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건 뭡니까? 3.14는 뭡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그죠? 넘2는요, 정수입니다. 실수에서 정수로 가죠.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갑니다.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뭡니까? 넘3는 실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3은요, 정수죠. 대입연산자를 기준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정수가 실수로, 즉 뭡니까? 작은형에서 큰형으로 가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넘3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대로 출력될 거예요. 실수로. 출력되죠? 3. 얘가 3이고요.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1, 2, 3이니까요. 그죠? 넘2를 봅시다. 넘2. 넘2는 실수인데 실수 안에다가 정수를 넣고 있잖아요. 정수 변수에다 넣고 있죠. 넘2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는 정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3.14를 넣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3.14에서 정수부는 어딥니까? 3이죠. 소수부는 1.4죠. 정수부 3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3만 나옵니다. 이렇게 넘2는요. 넘2는 3만 찍혀요.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 얘는 손실이 없습니다. 없죠? 자, 또 하나 봅시다. 데이터 130은 뭡니까? 정수죠, 정수. 정수를 넘어에다 넣으니까, 자, 문제는 마이너스 126이 나오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건 뭐냐면, 캐릭터가, 죄송합니다. 캐릭터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범위는 양수로는 127까지입니다. 127까지요. 근데 130을 넣었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났죠. 그래서 플러스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26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버플로우 공부하셨으니까 오버플로우 그 교재 확인하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는데, 자, 결국엔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126이 찍힌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라고요? 130을 인트형으로 바꾼 거예요. 인트. 원래 인트라는 거죠. 이 인트를 캐릭터형에다 넣으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그 캐릭터는 127까지는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이터의 표현 범위가 128부터 127까지이기 때문이죠. 캐릭터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127을 벗어나는 정수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낮고 또 인트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걸 그 공부를 다시 해보면 6-12.c의 4행을 보시면요. 자, 130을 인트형인데,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 왼쪽.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 봅시다. 3.14는 실수입니다. 큰형이에요. 인트형은요, 정수예요. 작은형이죠. 어떻습니까? 우에서 좌로 갈 때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가니까 데이터가 손실이 됩니다. 6행 봅시다. 3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정수예요. 작은형이죠. 작은형. 더블 넘3는요, 실수예요. 실수 데이터 타입입니다. 정수에서 실수, 즉 작은형에서 큰형으로 가고 있죠. 작은형에서 큰형으로 갈 때는 데이터 손실이 없어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도 결국엔 이게 결론입니다. 작은형하고 큰형이 있을 때 작은형에서 큰형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다. 문제는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강제 형변환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데이터 손실이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강제 형변환이다. 자, 그게 바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데이터 손실이 없는 경우는 작은형에서 큰형으로 갈 때다. 즉 인트형에서 더블형으로 갈 때 데이터 손실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있는 경우는 뭐라고요?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이럴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3.1 이게 0.1 날라가도 3만 있어도 되겠지만, 이게 돈이라고 합시다. 이게 3억이고요. 이게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3.1이. 그럼 1 하나 날라가는 게 엄청 큰 그 돈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축구공을 가지고 골프 홀에 넣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강제 형변환이다. 여태까지 자동 형변환은 누가 자동으로 해줬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컴파일러가 해줬습니다. 자, 이 자동 형변환은 누가 하냐면 프로그래머가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머가. 자,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강제 형변환하는 방법은요, 강제적으로 다른 형으로 자료형을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연산자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자, 강제 형변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고요?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죠. 그죠? 큰형에서 작은형.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 봅시다. 지금 int라고 하는 num1 equal 2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 num1이 지금 정수형인데, 이거를 큰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작은형을. 작은형을 큰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변수 앞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칩니다. 가로를 치고 강제로 형변환해줄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작은형이 큰형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작은형이 큰형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작은형이 큰형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넘어는 인트고 더블은 실수형, 큰형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봅시다. 자, 넘어는 10, 넘2는 3, 그쵸? 그리고 리절트는 실수예요. 자, 지금 여기 결과를 하나 봅시다.
리절트라고 하는 공간은, 메모리 공간은 여기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죠? 그 다음에 num1이라고 하는 공간, num1이라고 하는 공간은 10 들어가 있고 num2라고 하는 공간은 20이 들어가 있는데 요 두 공간은 정수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요거 하나 해봅시다. 1번 코드 봅시다. 1번 코드. num1하고 num2를 나눴어요. num1은 지금 현재 정수입니다. num2도 정수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10을 20이 아니네요. 여기 3이 들어갔네요. 3. 죄송합니다. 3. 자, 지금 그러면 이 코드는 뭐냐면요. 10을 3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10을 3으로 나누면 결과가 얼마입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3.333 짱짱짱짱 이게 답일 거예요. 그쵸? 실수입니다. 정수를 정수로 나눴는데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넣었어요. 리절트는 실수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자료형 변환에 의해서, 자동형 변환에 의해서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형 변환에 의해서 정수로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10을 3으로 나눴을 때 결국에 3.3333 이 결과가 정수로 얼마입니까? 3이죠, 3. 맞죠, 여러분들? 이 3이 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 리절트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3.000000.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리절트. 그쵸,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리절트라고 하는 요 결과에는 3.000000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데이터 손실이 있죠? 데이터 손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데이터 손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경우? 큰 형에서 작은 형으로 갈 때.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정수를 정수로 나눌 때. 정수로 정수로 나누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형변환에,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둘 중에 정수하고 정수를 나누면 정수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예요, 지금.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강제 형변환을 지금 이제 이런 경우, 2번의 경우에 맞춰서 지금 강제 형변환을 하는 건데, 큰 형에서 작은 형으로 갈 때 그 데이터 손실이 있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nt num equal 3.14 실수를 어떻게 씁니까? 정수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그럼 0.14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더블 num equal 3.14 그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데이터 손실을 막는 방법이고, 두 번째 형변환, 이것도 강제 형변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원래 int num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강제 형변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가 나온다.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었죠. 실수 더하기 정수를 하면 실수가 된다라고. 그쵸? 기억나세요? 또 이것도 했었어요. 실수를 정수로 나누면 실수가 된다고. 형변환,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그쵸?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지금 현재 제가 뭘 했냐면요. num1은 정수입니다. num1은 정수 int. 요걸 강제 형변환해서 실수로 만들었어요. 실수를 num2 정수로 나누니까 뭡니까, 결과가? 실수가 되겠죠. 실수. 맞죠? 제가 지금 헷갈릴까봐 색을 좀 바꿀게요. 자, 실수를 정수로 나누게 되면 실수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를 정수로 나눴으니까 실수가 됐죠. 그죠? 자동 형변환에 의하면 큰 정수형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작은 그 자료형이요. 자, 그러면 num1에서 num2를 나눴으니까 3.33이 실수에서 정수로 나누면 실수가 되니까 실수가 실수로 들어가죠. 리절트는 실수니까요. 그래서 리절트를 찍어보면
요 경우에는 3.3333이 6자짜리까지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1번의 경우가 있고 2번의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를 보면 넘1을 강제 형변환한 게 아니라 넘2를 강제 형변환했어요. 넘2는 정수인데 정수를 실수로 강제 형변환했죠. 실수를 정수로 이렇게 넘1은 정수죠. 정수를 실수로 나누니까 결과는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수를 리절트라고 하는, 리절트는 더블형 실수니까요. 실수에다 넣고 있으니까 어때요? 얘도 3.33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둘 다 실수로 강제 형변환 해버렸잖아요. 그죠? 실수. 그러면 실수에다가 넣을 수 있죠. 실수를 실수로 나누면 실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3번도 잘 나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요런 경우 정수를 정수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 4를 2로 나누면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몫이 2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배수인 경우는 2의 배수인 경우는 딱 떨어지지만 5를 2로 나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1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쵸 여러분들? 2.25?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2.25가 아니라 2.5죠. 2.5. 암산을 해도 될 거를 안 하고 귀찮아서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자, 2.5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에 손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2만 정수고요. 그쵸? 2.5는 같은 경우는. 그래서 5를 2로 나눈 경우 정수를 정수로 나눴는데 실수가 나온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데이터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동 형변환은 있는데 자동 형변환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1번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술 연산자를 기준으로 큰 쪽으로 큰 자료형으로 변환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였죠. int num1은 3.14 그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큰 자료형인 실수, 그죠? 실수죠. 3.14는 넘어는 작은 자료형입니다. 정수니까. 큰형에서 작은형으로 갈 때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한다. 데이터 손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작은 형을 이 인트를 날려버리고요. 더블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쉬워요. 문제가 생겼지만 자동 형변환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요. 3.14 더하기 1 요랬을 때는 자, 큰형이 작은형으로, 큰 자료형으로 변환된다. 그죠? 산술 연산자를 기준으로. 산술 연산자를 기준으로 이 1이 3.14 큰형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값이 실수로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경우 이게 결국에는 실수를 정수로 연산을 하면 실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정수를 정수로 나눴을 때도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둘 다 자료형이 똑같으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큰 게 없잖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똑같이 맞춰줘요.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에 5 나누기 2 같은 경우. 이 경우는 2.5가 나오는데 이거를 정수형으로 2.5를 정수형으로 찍고 있죠. 2.5는 실수인데 실수죠. 2.5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정수형으로 작은 형으로 바꾸려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죠. 데이터 손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럴 때 바로 방법은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땐 얘를 강제 형변환 하든지 아니면 얘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얘만 하든지 둘 다 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강제 형변환입니다. 자, 그래서 강제 형변환의 필요성이 바로 교재 6-13.c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